매니지먼트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그냥 사용을 하시는 그런 사용자라기보다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소셜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 나의 비즈니스의 매출 성장이나 브랜드 파워를 올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저희가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셜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를 비즈니스랑 연결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이 시장이 끝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끝나고 나면 어떤 것들이 남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그 질문이 뭐냐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미투데이, 핀터레스트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소셜 미디어가 나의 비즈니스, 현재 지금 영위하고 계시는 비즈니스에 도입을 해야 되느냐, 접목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드리고 이 질문, 제가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걸로 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예, 뭐 잘 아실 겁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요즘에 핀터레스트, 미투데이, 상당히 많은, 보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SNS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저는 SNS라기보다는 소셜 미디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왜 소셜 미디어라고 했는지 SNS하고 뭐가 다른지는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사례 말씀 잠깐 드리고 소셜 미디어의 파워라고 할까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차 보이세요? 요 차 아시는 분? 저 일본 차라고 하는데요. 제가 아시는 사장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아주 이쁜 차가 있어갖고 저 차가 뭐지? 하고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이 차를 아시는 분. 근데 저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저의 담벼락에 다시 피드를 했습니다. 피드를 했더니 제 친구거든요. 여기 저 보이시는 이창우라고 하는 제 친구가 요거는 다이하츠의 코펜이란 차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일본에 있는 친구거든요. 지금 이 친구 일본에 있는 친구인데 이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힘이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가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상당히 깜짝 놀랐던 일들이 있었고요. 예, 여기 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아세요? 흥해라 피처스의 일루수가 누구야? 모르세요? 아시나? 네,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조회수가 300만 건, 400만 건, 500만 건 이렇게 됐었죠. 예, 그리고 오늘 상당히 사례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싸이. 네. 네. 제가 저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SNS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SNS라는 표현보다는 소셜 미디어가 맞다고 표현을 드리는 거고,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묶이고 어떻게 서로 증폭을 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조회수가 7억 건, 근데 단순히 7억 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첫 번째는 소셜이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셜 플랫폼 또는 SNS, 아까 말씀드렸던 거 소셜 미디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사람이 소셜하냐 사회적이냐 아니냐, 소셜 미디어가 뭐냐에 대한 이해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하고 접목은 해야 되느냐, 접목을 하면 무엇이 얻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저는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소셜 플랫폼을 비즈니스에 접목한 어떤 플랫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셜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셜과 관련된 건데요. 소셜이라고 하는 거 한국말로 하면 사회적이라는 뜻이죠. 사회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요. 사회적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저희를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인자에 사이간자를 쓰는데,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 구성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성을 핵심적인 요소면서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느냐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다 느끼고 행동하고 했던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공유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의 단어거든요. 제가 왜 조금은 철학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소셜미디어에 다 근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갖고 있던 경험을 나의 관계에게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데, 이런 부분들이 소셜미디어, 인터넷 미디어랑 접목이 되면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개방적 공유라는 형태로 띄어져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합치게 되면 사회적이라는 형태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는 저렇게 제한적인 경험을 제한적인 관계에 공유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랬다면 지금의 현재 시대인데요. 현재는 여기에 있는 이 네모칸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전 거랑 잠깐 다른데요. 좀 전은 개개인끼리의 릴레이션십이었다면 이거는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어떤 릴레이션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셜 미디어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관계가 무한히 확장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경험을 통한 관계 형성, 그거의 개방적 공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원래 있었던 대로 가는 거냐? 원래는 개개인끼리의 관계와 관계였다면 지금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관계였다. 근데 소셜미디어는 다시 개개인의 관계가 됐다라고 하면 회귀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회귀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웹사이트나 어떠한 중심을 바탕으로 거기에 모여서 거기에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공유하는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누군가 개인이 만나고 이렇게 개별적인 릴레이션십을 맺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발현시킨 게 소셜미디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소셜미디어는 좀 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아이러브스쿨 같은 사이트가 있었죠.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그 찰나에 그 서비스가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붐을 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얘기는 인간의 본성이 더 근접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인터넷 미디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회귀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걸 일단 이해를 먼저 해주셔야 과연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에 이걸 접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좀 전에 사회적, 소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핵심을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소셜 미디어, 전 이제 SNS라고 표현을 자꾸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강자들이 있었죠. 구글이 있었고, 뭐 네이버가 있었고, 뭐 싸이월드, 마이스페이스,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치고 또는 대체하면서 또는 더 넘어서면서 기존의 서비스가 아닌 소셜한 서비스. 자, 소셜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소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 있다. 경험을 나의 릴레이션십에 어떻게 태우고 그거를 공유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보셨던 네이버 이런 게 없거든요. 물론 뭐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지만 기본적인 플랫폼 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근데 아까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미디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왜 SNS란 표현보다는 미디어란 표현을 쓰는지는 이 맵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소셜 미디어 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 잘 안 됩니다. 저 끝에 소셜 네트워크스이라고 첫 번째 페이스북, 두 번째 구글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팟캐스트, 애플의 팟캐스트라거나 비디오의 유튜브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소셜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SNS는 커다란 소셜 미디어의 하나의 장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 편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이게 다 비즈니스 어떻게 엮여지느냐라는 말씀 드릴 건데,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한정을 시키시면 시야가 좁아지셔서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십을 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얘가 강자지만 다른 형태, 아까 얘기했던 경험과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걸 다시 발현하는 또 다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대표적인 소셜 비즈니스,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이 10억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났죠. 10억 명이라는 단어가 전체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더 되는 사람을 서비스 인구로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더 한 거는 중국을 빼고, 중국은 페이스북이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불안한데, 왜냐면 빅브라더가 이제 나타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걸 보면은요, 첫 번째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이 한 1억 6천만 명 정도의 그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사우스 코리아 25위, 현재 940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의 현재 한국에서의 위치고요. 네, 그리고 현재 940만 명 정도를 가입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이대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보통 분들한테 이런 말씀 제가 잘 안 드리는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나이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가. 여기 보시면 10대 18에서 24, 35에서 34살 사이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계시는 분들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아, 저거 나랑 관련이 있는 나이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메일, 피메일 하는 거, 남자냐 여자냐. 한국은 아직도 남자 좀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동등합니다. 근데 아직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의 여성 가입자가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바른 방법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죠. 트위터. 전 세계로는 5억 명 이상이 가입이 됐다고 하고요. 미투데이, 한국 서비스고 뭐 네이버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네. 그리고 핀터레스트, 요즘 뭐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에서도 상당히 가입자를 현재 늘리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로 한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급격하게 변하고요. 워낙 이렇게 붕 떴다가 붕 주저앉는 게 현재 소셜 미디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디 핵심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경험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공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예, 요거는 조금 데이터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가 안 맞는 거는 워낙 빨리 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가 3,3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이 아까도 이제 940만 명, 지금 이 데이터는 680만 명인데 한국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페이스북 680만 명 또는 9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트위터가 한 6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방문자 수를 보시면은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싸이월드보다는 페이스북이 더 많고, 이런 데이터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 우리가 사회적이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 핵심에 대해서 두 단어를 말씀을 드렸고, 그 두 단어에 대한 개방적 공유가 핵심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기 드렸는 게 소셜 미디어, 어떠한 소셜 미디어들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기존의 소셜 미디어, 저희는 지금 뭐 페이스북에 저도 사용자지만, 트위터의 사용자지만,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의 비즈니스랑 연관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으면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어떻게 나의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엮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셜 플랫폼이 상당히 많이 있죠. 페이스북, 트위터, 뭐 핀터레스트, 유튜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이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불려지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요. 비즈니스적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결제를 한다거나, 지금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면서 그냥 결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사용자, 물론 뭐 앱을 붙이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결제라거나 뭐 지금 많이 배송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비즈니스적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비즈니스가 관계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비즈니스하고 커스터머하고의 관계 확장을 이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소셜 앱이라고 하는데, 앱이라고 표현을 하면 다 이 스마트폰의 앱을 생각하시죠. 저는 뭐 못 해봤는데 뭐 요즘 뭐 몸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플라이트 뭐 이제 이런 거 있던데, 그런 앱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접목이 되는 소셜 앱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셜 앱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광고나 마케팅의 형태를 띠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떠하게 나한테 효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항목들이 반드시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면 충족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셜 플랫폼에서 그 일부가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그리고 이 네 가지 것들이 잘 정립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첫 번째가 페이스북 페이지거든요. 이거를 구분 못 하시는 분도 뭐 여긴 안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쓰는 건 프로필이라고 하죠. 그냥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유명인이라거나 이런 분들이 쓰는 것들을 이제 페이지라고 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조금 다른데, 프로필은 잘 아실 거냐 설명을 하지 않고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에다가 좋아요를 누르면 내가 그 페이지의 팬이 되는 거죠. 제가 그 페이지의 팬이 되면 그 페이지에서 나오는 피드를 제가 받아볼 수 있는 형태를 띠는 게 페이지고요. 이 페이지가 페이스북 안에서는 일반적인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페이지죠. 코카콜라 사이트, 워낙 뭐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인용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4천만 명이 좋아요하고 있다고 나오죠. 처음엔 저 4천 명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 해봤을 때는 4천만 명이라고 하는 건 아까 네이버가 3,30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코카콜라 사이트를 좋아요하고 있는 사람이 4,4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하신 거는 30만 명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뜻인지 잠깐 살펴보면 4천만 명이 팬이라고 하는 거는 코카콜라 관리자가 자기의 담벼락에 어떤 글을 올리면 4천만 명이 받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담당자는 4천만 명이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쇼핑몰이나 이런 걸 관리하시고 한다면 4천만 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메일, 그 사람의 이름, 뭐 정확한 이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 성별,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페이스북 정책상 다 땡겨오지 못합니다. 하나씩 조회를 하면 알 수는 있지만 전체 땡겨오지 못하지만 어쨌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0만 명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떤 형태로든 그 피드에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던 댓글을 달리던, 그게 30만 명이라는 거죠. 저런 사이트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나 뭐 스타벅스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거나 상당히 많은 팬수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의 한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소셜 앱이라고 하는데요. 소셜 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에 하나가 소셜 앱이라고 말씀드렸고, 비즈니스 기능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적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결제를 제공한다거나 배송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거든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한 어떤 앱을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소셜 앱,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아이폰만 제공을 하잖아요. 여기에 좋은 어떤 앱들이 올라가서 거기에 저희가 오락도 하고 뭐 버스도 살펴보고 이러는 것처럼 페이스북은 그냥 아이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어떤 걸 얹어서
앱이라고 하는 형태로 얹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죠. 개인이 쓰는 앱과 뭐 기업이 쓰는 앱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개인이 쓰는 앱을 잠깐 보시면 제가 가끔 합니다. 나중에 언제 저랑 친구 맺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이트를 페이스북의 소셜 플러그인 또는 소셜 그래프라고 하는 형태로 오픈 API를 통해서 페이스북 안에 밀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앱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아 자동차가 레이랑 관련된 디자인을 얼마 전에 프로모션 한 적이 있어요. 뭐 데칼이라고 하던데요. 레이에다가 뭐 색칠을 칠하고 어떤 게 좋냐? 그러면서 좋아요를 유도하고 그 좋아요를 유도한 거에게 사람들에게 또 상품을 지급하고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앱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페이스북 사용자면 그냥 페이스북 쓰면 됩니다. 그냥 트위터 하면 되죠. 뭐 계정 만드는데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오면 고민이 돼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참여하셔도 되고 참여 안 하셔도 돼요. 참여하시게 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통제력이 상실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아까 코카콜라 사이트에 코카콜라 먹고 배탈이 났네? 배탈이 났다고 쓸 수 있어요. 왜? 개방을 해야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 대가로 릴레이션십의 무한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이버에서 어떤 광고를 하나 봤다고 해서 제 친구가 그 광고를 봤는지 안 봤는지 전 모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서 어떤 페이지를 좋아요하면 제 친구에게 정은교라는 사람이 이 페이지를 좋아요합니다 라고 그 친구한테 뜨거든요. 내가 경험한 거를 나의 릴레이션십에서 공개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파급 효과가 났는지는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사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컨트롤을 할 거냐 아니면 확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다. 그건 어떤 걸 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저야 기본적으로 참여하시고 비즈니스 찬스를 늘리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을 실제적으로 소셜 마케팅 채널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스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 소셜 미디어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있죠. 여지까지 소셜 미디어라는 거 없었고요. 매스 미디어는 잘 아실 거예요. 뭐 광고 막 CF 이쁜 여자 연예인 나오고 뭐 잘생긴 남자 연예인 나와가지고 하는 매스 미디어. 단방향이죠. 양방향일 수가 없고요. 단방향이고 그래서 그 사이즈는 상당히 큽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소셜 미디어, 매스 미디어에 막 광고하실 사이즈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보통 많이 저걸 하죠. 왜 많이 하냐면 마케팅 담당자가 마음이 편해요. CF 만들어 텔레비전에서 막 이렇게 때리면 뭐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나 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몇 명이 받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에스티메이션을 하죠. 그냥 추측을 하는 거지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10억을 넣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내가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매스미디어가 발전을 해왔지만 그거에 대한 분석 툴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인터넷 미디어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클릭하시면 몇 번을 클릭 당했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클릭당 돈을 내니까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물론 로그인을 하고 하면 알 수 있죠. 근데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했는지는 아는데 누가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소셜 미디어인 경우에는 아까 설명 잠깐 드렸잖아요. 몇 번 했는지 압니다. 누가 했는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규모가 작다는 거. 매스미디어는 브로드캐스팅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확 뿌리는 거고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죠. 뭐 전체 인터넷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셜 미디어는 한정이 돼 있죠. 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트위터는 트위터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채널로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 거꾸로 얼마나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나오는데요,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스미디어는 없고요, 인터넷 미디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소셜 미디어로 와서야 관계라고 하는 걸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예를 들면 페이스북 한 사람을 팬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1,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경제적 가치는 1년에 136불,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니, 저것만 보면 안 하면 바보죠. 근데 저거는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만큼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팬수를 확보하고 그 팬을 바탕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광고를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브랜드의 파워를 올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다시 나왔습니다. 요걸 요 슬라이드를 제가 왜 다시 보여드리냐면 무시할 수 있으실까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광고를 하고 고객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3천만 명이고 페이스북이 아까 940만 명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방문자 수, 페이지 뷰, 이 데이터를 보고 과연 소셜 미디어를 못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거부할 수 없는 물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요. 죽느냐 사느냐, 그다음에 믿든지 말든지, 뒤에 나오는 게 있죠. 이것이 문제로다. 네,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다음 말씀드리는 거, 네,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기본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기본적인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 드리고, 여기까지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러면 준비가 되셨다면 어떻게 행동에 옮기실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안 좋은 남자가 아니라 저희 여직원께서 이쁜 목소리로 사례 발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SNS를 처음 접해본 셀러와 함께 도전한 40일간의 SNS 마케팅 도전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셀러라면 고객을 만나고 우리 브랜드를 기억하게 하고 단골이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SNS 마케팅이라고 들어는 보았는데 SNS가 무엇인지, 그리고 SNS를 통해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같은 고민을 하는 쇼핑몰을 시작한 셀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적정 마케팅을 SNS 마케팅으로 제공할 방법을 고민하는 컨설팅사가 만났습니다. 효과적인 마케팅에 대해 같이 논의하다가 온라인 광고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한 번 온 고객들을 우리의 팬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어떻게 단골 고객으로 확보할까? 이것들이 핵심 이슈임을 알고 SNS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사가 직접 진행한다면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지만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셀러분께서 직접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고 고객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마케팅까지 직접 체험해보는 방향으로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40일의 도전과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0일은 사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SNS 마케팅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를 바라는 뚝배기 같은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객들과 교감을 나누는 체험을 해보고 SNS 마케팅에 대한 가능성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한 일은 SNS 개념에 대한 교육과 전략, 컨설팅 조언 멘토링이었습니다. 실제 개설과 활동은 셀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면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처음 열흘은 페이스북에 익숙해지기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해 교육을 받고 배우고 익숙해지며 이미지를 만들고 개설하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웹사이트와 달리 개설이 쉽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조금의 교육과 멘토링만으로도 충분히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열흘간은 페이스북 페이지 피드로 소식도 올리고 홍보도 하면서 운영을 직접 체험하는 기간입니다. 오픈 이벤트를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는 쇼핑몰 오픈 소개, 홈페이지의 상품, 이벤트 안내, 상품 소식과 회사 소식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한 지 2주째 되던 주부터 오픈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벤트 전후의 팬수가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앱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활용하면 더욱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열흘간 최종 운영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페이스북 팬과 쇼핑몰 회원의 증가 추이가 동방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에는 없지만 매출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오픈 이벤트를 통해서 페이스북 팬들을 쇼핑몰로 유입시켰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40일간의 마케팅은 완료되었지만 이후에도 고객관계를 강화하고 고객의 입소문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고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저보다 더 분위기 썰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네, 준비가 되셨으면 아까 사례 잠깐 보셨는데 저렇게 행동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분들은 저희가 뭐 처음에 미팅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뭐 가이드도 해드리고 알려도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준비가 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간략하게 저한테 뭐 1시간 뭐 한 2시간쯤 드리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10분 정도밖에 채 안 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NS를 운영하려면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는 건 다 인쇄물에 아마 들어가 있는 부분일 텐데요. 운영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업무를 이해해야 되고 소통의 노하우를 가져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은 벌써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영위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소셜화 되어져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만 더 하시고 중요한 부분들,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바꿔주시면 필수 요소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계시는 분들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할 거냐.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뭐 좋다고 하는데 뭐 기사 보니까 핀터레스트 뭐 미국에서 뭐 됐다 뜬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신 부분,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돼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트렌드라고 하는 게 크게 없거든요. 인터넷은 하나의 큰 미디어이기 때문에. 근데 소셜 미디어는 그 중에 일부분이고 이런 뭐 소셜 미디어들이 워낙 크게 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뭐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카카오톡이 상당히 고전을 하다가 요즘 갑자기 개선이 됐고 카카오톡과 거의 마이피플이 어깨를 나란히 했었거든요. 거의.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뭐 속된 말로 맛이 갔죠. 그게 몇 달 상간에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마이피플에다가 열심히 뭔가 투자를 했다면 그러면 좀 난감한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누구에게 맡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요. 이론적인 바탕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게 여기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자, 내가 이제 뭐 쇼핑몰이 됐던 비즈니스 운영을 한다면 자, 소셜 미디어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플래닝을 먼저 해야죠. 플래닝이라고 하는 건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뭐 트위터 계정을 개선해서 할 것인가 이 두 개를 엮을 것인가 핀터레스트는 할까 말까
이러한 그 플래닝을 해야 되고요. 플래닝을 하고 나면 어답션이라고 실제로 개설을 하고 계정을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 보셨죠. 프로모션을 해야 됩니다. 프로모션은 기존에 어떤 미디어가 있다면 뭐 쇼핑몰이 됐던 홈페이지가 있다면 두 개를 믹스시켜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 편이 맞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는 지속적으로 피드를 올리고, 이게 다른 거랑 좀 많이 다른 게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거든요. 이 친구는 매일 만나는 친구도 있고, 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시려면 지속적인 매니지먼트가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미디어가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소셜미디어 기본이 개방적 공유인데, 공유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를 올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주면, 다시 얘기하면 뭐 상품평을 올렸다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여지까지 했던 행위들이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되돌아오는가 라고 하는 분석 부분까지를 하셔야 하나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직접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그 분들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분들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소셜미디어에 이해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직접 하시고, 앞에 플래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컨설팅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웹사이트 지금은 좀 덜한데 초기 웹사이트는 전부 다 웹 에이전시라고 하는 분들에게 맡겨서 웹사이트를 만들었죠. 지금은 뭐 맥샵이나 아까 카페24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템플릿 형태로 쇼핑몰을 만들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옛날 웹 에이전시라고 했듯이 소셜 에이전시라고 해서 이런 것들 컨설팅하고 가이드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회의 한번 하시고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시는 편이 혼자 이렇게 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는 애들이 뭐 다 커갖고 이제 이런 토이라고 하죠. 토이 이런 거 잘 안 갖고 놉니다. 다 줘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지막으로 툴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소셜 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셜 앱이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를 띠거든요. 그 툴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오퍼레이션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스펠이 좀 다르지만 저희 이제 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앞에 토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제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과연 소셜미디어에 적용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조금 영어가 많아가지고 좀 그런데요. 일단 스몰 비즈니스, 저희가 뭐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스몰 비즈니스를 영위하시는 분들이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SRM이라고 하는데, 소셜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계속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러한 것들은 추가적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다시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죠. 다른 걸 버리고 이걸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꽤 탄탄히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소셜 미디어가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이 첨부가 되면 기존에 탄탄했던 것들이 순환을 하면서, 그 선순환을 하면서 폭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 답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예, 이 전체를 보시면 제가 드렸던 말씀, 소셜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와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오늘 제가 뭐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좀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해주신 나라의 비즈니스 정은교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다음 세션 GBC 유희란 대표님의 스피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